이제 멀티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멀티레벨 모델링은 각 유닛을 단독으로 모델링하는 것과 모든 유닛 내용을 동시에 이제 같은 모델 안에 모델링하는 것의 타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동일한 그룹 안에 있는 개인들 간의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단일 수준 분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샘플링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룹핑하는 방법 때문에 이제 원래 모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유사성이 그 샘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지 못했을 때 이제 모수치 추정에서 편향을 보이고 또 그러면 이제 잘못된 모델을 선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문지를 꾸렸는데 뭐 전체 대학생에 대해서 이론을 잡아놨는데 덕성여대에서만 꾸렸다 이러면 이제 샘플링에서 이미 오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옆에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이라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설정을 하면 잘못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론이랑 뭐 측정과 분석 수준이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는 생태학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생태학적 오류를 좀 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멀티레벨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벨 모델링은 개인 수준의 분석과 그룹 수준의 분석 둘 중에 하나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이제 같은 모델 안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혹은 그냥 지역이 주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고정 효과라고 불리는 어떤 모델의 구조적 모수치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나 절편 같은 것에 대한 추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목표로는 임의 효과라고 말했던 즉 이제 오차라고 하죠. 그 모델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떤 모수치에 대한 추론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잠깐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제 멀티레벨에 좀 더 어드밴티지가 5가지 있는데요. 일단 다수준 분석은 이런 연구자들이 개인을 사용을 해야 될지 그룹을 사용해야 될지를 선택을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그 표집 기법에서 또 이제 단순 무선 표집을 항상 해야 되지 않다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유사성, 즉 이제 군집화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다수준 분석을 했을 적에 모델의 원래 모수치에 대해서 더 정확한 추정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준 분석은 연구자가 그 자료들을 그러니까 변인들을 자료에 원래 있던 그 위계상 가장 정확한 이론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게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제 그 더 복잡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더 복잡한 가설을 세우고 더 복잡한 이론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고정효과는 이제 뭐 기울기처럼 그냥 효과가 정말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단 연구에서 고정효과가 있다면 뭐 그 이제 학력과 성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학력과 성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학력이랑 학력이 높고 남자인 경우에 초봉이 높아서 현재 해도 임금이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채용 후에도 학력이 좋거나 남자인 경우 뭐 업무 이해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조직 몰입도가 좋아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건지 이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력과 성별이 최초 임금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산 연구가 되실 텐데요. 이제 그 학력과 성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고정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 최초 받는 임금 수준 같은 거는 이제 고정 효과가 있겠죠. 그 고정 효과를 보이겠죠. 그런 학력과 성별에 따라서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둘로는 설명되지 않는 똑같이 남자고 똑같은 학력을 가졌는데 똑같은 근속 연수에서도 뭔가 차이가 난다. 혹은 뭐 근속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다른 그 개인 간의 뭔가 차이가 반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뭔가 그 고정 변수로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임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임의 효과, 고정 효과 이게 아직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방금 들어드렸는데 네. 하나 더 들었어요. 하나 더요. 이제 그 이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요. 이제 SES 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수학 성적이 차이가 난다라는 이제 모델이 있을 때 거기에서 SES 수준은 고정 효과를 가지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사는 지역 또는 뭔가 다니는 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개인 간에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샘플된 개인들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들이 바로 임의 효과입니다. 미리 연구에서 가정되지 않은 것들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면서 연구를 좀 더, 그러니까 이론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변이들을 찾아내는 게 일종의 멀티 네, 레벨 그렇죠. 연구군요. 그래서 이제 임의 효과를 줄일수록 아무래도 모델의 적합도가 더 올라가겠죠.